CCTV에 포착된 사건을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사회부 장영진 기자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가 총 2,100만여 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주차할 곳이 없는 차는 100대 중에 5대. 환산해 보면 약 100만 대 정도가 주차할 곳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가 판을 칠 수밖에 없겠죠. 불법 주정차가 많다 보니까 꼼수를 부리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불법 주차 현장을 포착해봤습니다. 불법 주차의 신 말씀해 주시죠. 자,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햄버거 가게 주차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황당한 불법 주차 사진입니다. 거기서 세우는 거야? 네. 드라이브스루 아니야? 저기? 예, 맞습니다. 드라이브스루고요. 모르고 진짜 세워놓고 갔구나. 거의 옆에가 주차장인 줄 알고. 예, 저 햄버거를 받기 위해서 잠시 좀 멈춰서는 곳인데 저기에 딱 맞춰놓고 이제 가신 거죠.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이제 차주한테 전화를 했더니 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아니 나는 주차선에 잘 맞춰서 대고 왔는데 왜 문제냐, 왜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주차를 한 차량이 정말 많다고 그럽니다. 서울 시내 같은 경우만 해도 지난 5년 동안 이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가 모두 1,500만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7,100여 대가 불법 주정차로 딱지를 끊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나마 이렇게 차도에 주차를 한 경우는 좀 다행이고요. 사람이 다니는 곳까지 침범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김태현 씨 잘 아실 겁니다. 저기 어디쯤 되는 서면이네, 곳이죠? 서면. 네. 서면 지하철 입구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입구에 차가 딱 저렇게 주차돼 있는 거죠. 서면 된다고 읽었나 보다. 천재야. 진짜 천재야? 아재. 웃기진 않는데 천재야.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좀 더 황당한 사진인데요. 주민들이 오가는 아파트 입구입니다. 예. 그건 너무하다. 저게 뭐예요? 어디예요? 아파트 여기 입고 아파트 있고. 입구고요. 마치 블록을 갖다 대듯이 이렇게 딱 맞춰놓은. 일부러 누가 저렇게 된 것 그러니까 같아.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것까지도 약과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바로 저렇게 예, 소방서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야, 저건 셋이 일행인가 본데요. 까만 차 셋이 쫙 타고. 소방서 입구입니다, 역시. 지금 긴급 출동을 해야 되는데 저 차량 때문에 출동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건에서는 무려 25분 동안 출동이 지연이 됐다고 그래요. 사실 저 소방서 앞은 24시간 차를 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긴급 출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비워둬야 하는 자리인데 다 또 고급 승용차예요, 보면은. 너무 근데 저런 경우는 불법 주차 말고도 다른 네. 제목이 제가 출동 방해죄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범죄 행위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다음 사진은 이게 과연 주차를 한 건지 좀 의심스러운 그런 장면인데요. 대단합니다. 저거는 저거는 인정해줘요. 저 정도면 자기 차를 부시면서 저 정도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인정. 대단히 저건 뭔지 급하셨던 알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놓고 너무 창피하니까 정말 세운 척하고 내린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낯설은 한 상태예요. 추측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저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된 거예요? 누가 저기 밑에서 들고 올라간 건지 다른 차가 저기 덮친 건지 모르겠는데 폐차가 하나 나오겠는데요. 출산을 할 것 같은 약간 느낌의 그런 애기차. 네, 애기차가 하나 나올 것 같은. 아 근데 정민 씨가 결론을 내줬네요. 뭐 주체가 어떻게 됐든 아무튼 뭐 몹시 흥분 상태예요. 아무튼 몹시 흥분 상태에서. 자, 그리고 이제는 정말 갑 중에 갑을 한번 보실게요. 아, 그래요? 블랙박스 화면인데요. 저기 서 있는 흰색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저 차가 무슨 좌회전하기 위해서 정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차폭등도 없고 브레이크 등도 꺼져 있습니다. 예, 심지어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저기 주차를 둔 거죠. 야, 더 황당한 것은 바로 옆 건물 보시겠습니다. 저 옆 건물이 바로 주차장 건물이에요. 그렇네요. 예, 이 블랙박스를 제보해 주신 분 말씀에 따르면은 저기에 불법 주차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저렇게 도로 한복판에 세워놨다가 사고라도 만약에
난다면은 그거는 가해자보다 피해자도 책임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 불법 주차 때문에 사고가 더 커졌다든지 생기지 말아야 될 사고가 생겼다든지 하는 경우라면은 최대 절반 정도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일어난 교통사고가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8,000여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차한 차량에다가 자물쇠로 잠금 장치를 한다 그래요. 물론 견인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더 재밌는 장치가 나왔다고 하는데 전면 유리에다가 커다란 빨판을 붙여버려요. 그래서 앞이 전혀 안 보이는 뭐 그런 기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과태료가 대단히 셉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주차를 하면은 189만 원까지 주차 그 딱지를 떼야 된다. 진짜 안 하겠다. 저는 옛날에 차를 잘못 떼갖고 화장실 입구 앞에 댄 적이 있어요. 그럼 모르고 다녀왔는데 누가 바퀴에다 오줌을 싸놨더라고요. 실수한 거죠, 실수. 아니 그렇게 주차한 차 때문에 화가 나서 성질풀이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차를 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로 좀 물러났다가 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안 돼,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안 나오네. 자 그러다가 화가 좀 나셨어요. 들이받아버립니다. 화가 난다고? 자기 혼자. 예, 한 번 더 들이받죠 이제. 예. 혼자 화가 나. 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조절. 주차가 돼 있는데 주차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저렇게 화풀이를 하고 가신 분이 계신 거죠. 근데 저는 방금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뒤에 차가 있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의 차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알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이제 거. 화가 나니까 이제 욱한 마음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안 됐네요. 아유. 자, 이 다음 장면은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어머, 예.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옆에 있는 차가 약간 옆을 좀 침범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들이밀고 저 자리를 들어가 버린 겁니다. 진짜요? 옆에 다른 데 되면 되는데 자리 많은데. 아 근데 진짜 화나는 게 왜 그 주차 장소에 이중 주차하는 차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이드를 채워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또 연락처도 없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맞아요. 너무 당당하게. 아, 그래서 연락처를 안 두고 갔냐니까 이 세상이 위험해서 이걸 안 두고 다닌다고. 정말 위험한 게 뭔지를 보여드릴 뻔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장윤 기자 정리해 주시죠. 지금 좀 맨 마지막 영상을 보니까 제가 갑자기 겁이 나요. 지금 제 차가 지금 지하 주차장에 지금 돼 있는데요. 혹시 제 차에 불만이 계시더라도 들이받지는 마시고요. 그 차 새 차인데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가 옆 차선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해요. 심지어 운전석이에요. 무섭지 않니? 요즘 이렇게 반려견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개 무서운 운전. 안 돼, 안 돼. 말씀해 주시죠. 지난해 6월 벌어진 일인데요.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죠. 아이고. 나 못 보겠어. 무서워. 한 견주가 자기 진돗개를 트럭 뒤에 태우고 가는데 그 진돗개가 뛰어내린 거죠. 어머, 어머. 어머. 아, 또 줄이 채워져 있나 봐요. 뭐야, 걔가 매달려 있어. 줄이 채워진 거야. 목줄에 걸려있어가지고 저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저거를 모르고 있어서 약 30초간 저렇게 강아지가 대롱대롱 매달려 가다가요. 다행히 이제 뒷차가 크락션을 울려가지고 이제 차를 세웠는데요. 자칫하면은 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나들이 차량이 많은 토요일 한낮에 강변북로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그 영상도 함께 보시죠. 좀 하지, 진짜. 대낮에 강변북로인데요. 이 블랙박스 차량이 차선을 옮겨서 이동하는데 걔가 나왔어. 어디? 네, 차에서 개가 뛰어내립니다. 걔 나왔잖아. 저 앞에 흰색 저기 저거. 걔 쩔뚝대잖아 또. 다쳤어. 뛰다가 다친 건가? 차 정신 못 차리고. 왜 저렇게 타고 가? 데리고 가? 그러니까 저 창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개가 뛰어내린 거죠, 창밖으로. 그러다 보니까 견주가 개를 잡으려고 차를 멈추고. 그러니까 저 흰 차를 따라오던 다른 차량들도 다급하게 차량을 이제 멈출 수밖에 없는 아니, 저건 그런 강아지도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하고 주인도 놀랬겠지만은 같이 운전하고 있던 주변 차량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도로잖아요. 차가 달리는 도로에 개가 반대편으로 이제 역주행을 하는 상황인데 저걸 잡기 위해서 이제 사람도 도로를 막 위험하게 뛰어다녀야 되는 거죠.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다시 차에 개를 태워서 지나가긴 했는데요. 뭐 한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입니다. 이처럼 어떤 목줄이나 케이지를 넣지 않고 개를 그냥 차에 동승시키는 경우는 큰 사고로도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실제로 서대문 사거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도로 위를 달리던 한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 쪽으로 뛰어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인도에 있는 이제 가로수를 들이받는 바람에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차를 운전하신 여성분이 조수석에 강아지를 한 마리 태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강아지가 차 밖으로 뛰어 나가려고 하니까 그걸 잡으려다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제 차가 이제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만약에 거기 가로수가 없었거나 하면은 뭐 이거는 사람을 칠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견주들은 안전장치 없이 강아지를 태우고 다니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선은 이 안전장치의 필요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강아지를 안전장치에 넣어서 차에 두면은 강아지가 낑낑거릴 수 있잖아요. 그 소리가 오히려 더 운전에 방해되고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차 안에 강아지를 그냥 풀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안전장치 없이 태우는 것도 문제인데 간혹 이렇게 보면은 강아지를 안고서 운전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다가 네. 그것도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일산에 사는 장모 씨가 자신의 강아지를 이 가랑이 사이에 앉혀놓고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강아지가 갑자기 움직이니까 그 2차선 도로 옆에 이제 5m 아래 논두렁으로 차가 떨어질 뻔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 치와를 안고 운전하던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치와가 갑자기 이 브레이크 페달 쪽으로 쑥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 10초 정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가지고 허둥댔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뭐 심지어는 이 차 와이퍼 있잖아요. 이 와이퍼 움직이는 거를 보고 강아지가 흥분해서 달려드는 바람에 운전자가 놀라서 사고를 낼 뻔한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측이 안 되니까 강아지들은. 그 강아지를 좀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왜 그런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위험하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하는 개라고 이거 해시태그 검색을 하면요.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사진도 있고요. 핸들 위에 강아지가 앞발을 딱 올리고 있는 뭐 이런 사진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금 같은 게 있으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운전하는 경우는 그 도로교통법 위반이어서 이 범칙금 대상이에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원 정도 범칙금을 내는데 이 안고 운전하는 거 외에 나머지 경우 뭐 케이지에 안 넣었다던가 안전장치 안 했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 주위에도 저런 분들이 왕왕 있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무지했네요. 이번에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이러한 위험성을 눈치채지 못해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강아지를 차에 태우는 염치 없는 운전자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에 톡톡히 역할을 한 선수를 보고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치켜세우죠. 그런데 정작 도로 위의 견인차들은 다른 운전자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를 견인하는 긴급 출동. 네. 예, 운전자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된 이유를 우선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 사이로 이 차들이 세 대가 연이어서 옵니다. 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일반 도로가 아니고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일방향 통행. 이렇게 황당하게 역주행한 차량이 세 대나 나타났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제 역주행 질주까지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그렇죠.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야지 견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심지어 일부 견인업체에서는 자사의 그 기사들이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 그 견인 대금의 10배 정도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아 너무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업체들이. 근데 견인차들의 문제가 방금 영상 보시 역주행만이 아닙니다. 도로 위에 잘 달리던 하얀색 트럭이 한 대 있는데요, 오른쪽에.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견인차에 붙여. 갓길에서 그냥 서 있던 견인차가 사고 났다. 그래서 출동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고 옆에도 보지 않고 냅다 끼어들었어. 일반 도로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견인차들이 지정 주차장이 아니고 빠른 출동을 위해서 갓길 같은 곳에 이제 주차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엄연히 불법 주차지만은 차 안에 일단 기사들이 타고 있는 상태로 대기를 하기 때문에 또 단속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이번에는 또 사고를 수습해야 되는 견인차가 오히려 이제 견인차에 사고가 나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한 견인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왜요? 예,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은 이제 피하지 박은 못하고 거죠? 예, 그대로 그 견인차 뒤에 충돌을 하고요. 교차로에 견인차가 있다가 뭘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좌회전을 합니다. 이 차가 좌회전하면서 부딪힌 차량은 다름 아닌 건너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트럭입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아까
급정거한 그 견인차나 갑자기 발견한 견인차 모두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견인차들이 이렇게 사고를 유발하는 이유는 다른 차량과 달리 견인차는 지금 아직 표준 수리비 체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또 고가의 장비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한번 사고 나면 그 수리비를 뻥튀기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여자 운전자들은 특히나 그 견인차 막 경광등이나 사이렌 이렇게 막 번쩍번쩍 하는 것도 되게 막 무섭고 막 살 떨릴 때 있거든요. 그 견인차들 지나갈 때 바로 이제 경광등의 사이렌 아주 난리가 나죠. 그 전형적인 모습을 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사고 접수 받고서는 이제 사이렌 경광등 켜고 아니 막 중앙선 역주행도 하고요. 다른 운전자들 안전은 아랑곳 안 하고 그리고 미친 듯이 달립니다. 무슨 가상현실 같아. 지금 아찔한 순간이 계속 연속이 되고요. 사람도 뭐 좌회전 차선이고 뭐고 그냥 막 하는데 무시하고 막. 가만 보시면 저 앞쪽에서 또 다른 견인차가 있습니다. 지금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빨리 따돌리려고. 오히려 이렇게 사이렌 울리고 이런 불법 차량이거든요. 경찰차나 소방차처럼 저희가 피해줘야 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그 견인차들의 불법 광란의 질주를 막기 위해서 경찰에서 벌금을 좀 더 강화하는 등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은 이런 위험한 질주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좀 더 자격 기준이나 이런 걸 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그냥 레카 특수 면허만 있으면은 누구든지 다 견인차를 몰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견인 대상 차량이 750kg 이하인 경우에는 요 레카 면허 없이도 견인차를 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교통사고가 나면 현장에 견인차가 여러 대 오잖아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치열한 일단은 거예요? 전국에 지금 1만여 대가 넘는 거의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폭들처럼 자기 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자기네가 먼저 이제 견인하기 위한 그런 싸움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다른 견인차 업체로 이직하려는 그런 자기네 기사들을 가둬두고 폭행, 감금한 사건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상대방 견인차 그 차 기사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기한 건 사고가 나면 견인차들이 경찰보다 늘 먼저 사고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게 되는 거죠? 예, 일단은 뭐 빨리 올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도로변에 있는 상점 주인들이나 택시 기사들한테 연락처 뿌려놓고 사고 지점 곧바로 알려주면 출동하고 그 출동해서 자기가 벌 수 있으면은 그중에 일부 소정 수수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제보도 굴리는데 역시나 이제 정보를 가장 빨리 입수하는 방법은 불법 감청입니다. 감청. 이제 그 단파 무전기라고 하는데 보통 금지돼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로 군용이나 아니면 간첩들도 쓰고 그런 낮은 주파수인데 그걸 이용해서 119 해방대라든지 경찰서 무전을 불법으로 감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 감청해가지고 걸린 그 건수만 200건이 넘습니다. 차 뭐 견인 당해본 적 있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강남역에 가서 소개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역 소개팅이 설렜겠네. 일단 그 당시에는 차가 있으면 무조건 1등이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나 가자고. 왔는데 차가 없네. 견인 이런 것도 모르고 야 서울은 눈 감으면 코베 간다더니 차를 내가 절도를 당했구나. 차가 없다고 차를 도둑맞았다고 집에 전화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차를 엄마 차를 제가 훔쳐온 거거든요. 나는 니한테 벌써 도둑 맞았다. 소개팅녀는 날아가고. 근데 귀엽네. 최유영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그 도로에서 불법 질주를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는 일부 견인차 기사님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런 광란의 질주 계속한다면은 당신의 인생이 견인당하는 수가 있습니다.